네, 시청자 여러분, 주말 편에 잘 쉬셨습니까? 오늘부터 저희가 또 개편을 했습니다. 잘 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뉴스 브리핑 그대로 좀 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은 주간 진전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반도체 풍향계, 마이크론 주먹 이렇게 이 그림이 이렇게 딱 돼 있죠.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방향을 딱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인데. 그만큼 이제 최근 한 2주죠. 지난주도 지지난주 반도체가 사실 시장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를 했고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서 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이번 주도 과연 이제 반도체가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최대 변수는 최대 관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3부 실적이다.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. 표 한번 볼까요? 잠깐 국내 주요 경제 일정인데 앞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그 글로벌 일정 다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을 거니까 이제 국내 일정 중심으로 보면 이제 오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해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또 중요한 게 나오죠.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반도체도 그렇고요.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. 그다음에 23일 날 말씀드린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6일 날 PC의 물가지수 나옵니다. 개인 소비 지수도 나오고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 소프트 데이터들은 요즘에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26일 날 나올 PC의 물가지수 이게 사실 이제 인플레 관련돼서 따지고 보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마지막 그 안개를 좀 거치게 할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1.4%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갔고요. 다만 이제 금요일 날 좀 주춤했죠. 그날 또 반도체도 좀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도 반도체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주간의 랠리가 좀 이번 주 들어서 주춤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가 살짝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뭐랄까 희석이 될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. 주말사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레거시 디램 즉 디램하고 낸드 쪽의 가격 상승세 여전하고요. 특히 삼성전자가 디램 레거시 디램 쪽에 DDR5의 가격을 15에서 한 20%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주말사에 또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AI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좀 주말사에 특별히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온 게 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도 반도체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액티브 ETF 펀드들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, 삼성전자, 그다음에 반도 소부장주들이 비중이 더 늘어나거나 새로 신규 편입되거나 하는 것들이 좀 계속 있더군요.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여전히 그 관심은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해서 여전히 강하다. 이거는 지난 주말새까지는 특별히 무슨 변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앞서 알테오젠 얘기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근래 이제 우리한테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술 수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수출한 게 이제 로열티로 연결될 수 있는 사실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요. 로열티라는 건 이제 물건을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계속 이제 수익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그거는 딱히 이제 투자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. 그대로 거의 순수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 같은 이 사례가 앞으로 이제 우리 바이오 업체들의 향후의 어떤 새로운 그야말로 이제 이 풍향계처럼 이정표가 돼주는 거죠.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말의 뉴스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알테오젠 효과,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좀 움직이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붐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 기대감도 주초부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항공주 얘기를 오랜만에 좀 가져오겠습니다. 사실은 올 들어 항공주 얘기를 몇 번 하지도 않았지만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항공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항공주가 사실 좀 침체돼 있죠. 작년에 사고 난 이후부터 특히나 좀 더 그렇습니다. 최근 한 달간의 주요 항공주 주가 변동률을 표에서 한번 보시면 대한항공이 마이너스 7%, 진에어가 마이너스 4%, 이렇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0.5%, 코스피가 8% 올랐던 거에 비하면
좀 많이 차이가 나죠. 그러니까 뭐 대형 항공사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. 다들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서 결국 항공주가 이렇게까지 주가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 악재가 있는 거죠. 여름철 휴가, 이 성수기 효과 이게 사실 별로 없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 좋아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환율이 1,300원대 중후반으로 좀 전체로 하락을 하고 금리가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요.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. 그러면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.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.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항공주 같이 외화 부채가 많은 회사 섹터들은 일단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 있죠.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이 비행기를 타느냐 이게 사실 메인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9월까지는 10월에 워낙 이번에 장기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사실 좀 그 항공기 이 티켓을 끊는 거가 좀 자꾸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4분기 정도나 가야 좀 뭔가 좀 기대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요. 항공주들은 4분기 들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그 내용이 이제 주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알테오전 얘기는 앞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환자들의 이 투약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. 30분 동안 계속 뭐 누워서 주사를 맞고 있었던 게 이제 뭐 1분, 길어야 2분이면 된다는 얘기니까요.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병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환자가 침대에 앉아서 주사 맞는 시간이 사실 30분이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면 1시간 정도의 베드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1, 2분이면 끝난다는 얘기라고 보면 이 한 환자가 베드를 차지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만큼 이 베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늘어난다는 거죠. 그럼 그게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병원 측의 이 병원 업계라든가 미국 제약업계의 얘기는 이 키트루다 SC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어떤 병뿐만 아니라 전체 병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. 이 SC 제형이라는 자체가 그거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더군요. 그래서 알테오젠은 뭐 이 수급적인 측면을 일단 보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. 그게 뭐 언제는지는 모르겠으면 당장 오늘부터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 상황이 됐다. 요걸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펀드워치는 짧게 표로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, SK힘, 반도체 ETF가 일주일 새 두 자릿수 쑥 올랐다. 이제 이게 제목 그대로 표를 보시면 나타나는데요. 미래셋의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게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. 이걸 보셔야 되고 일주일 수익률이 무려 22%, 한 달이 38%, 연초 이후에는요 112%입니다. ETF 상품이 물론 레버리지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%대, 40%대 역시 100% 넘는. 연초 이후로 따지면 코덱스께 더 수익률이 좀 높죠. 그 다음에 200 IT 레버리지, 그 IT를 좀 반도체에서 좀 전반으로 확대한 거. 역시 반도체가 주력이긴 합니다. 역시 비슷한 수익률을 좀 내고 있고요. 반도체 전공정으로 신한 거는 조금 더 포커싱을 했죠. 이거는 일주일 새 14%.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닙니다. 1개월 19%, 연초에 무려 60%입니다. 전공정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됩니다. 그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13%, 30%, 76%. 이게 참 대단하죠. 반도체 연초 위에 거의 60-70% 이상의 수익률들을 좀 내고 있고 레버리지가 아니어도 말이죠.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전후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반도체 계속할지 한번 지켜보시죠. 이거 잘 치겠습니다.